자, 이번 2교시부터는 이제 기계 요소 설계, 일단 나사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그 2장 기계 요소 설계 보게 되면 이제 첫 그 1장 시작이 나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이라는 게 있어요, 리벳. 예, 그 진도 나가면서 각각 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기계 요소 설계 또는 기계 공작법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우리 그 일반 기계공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저건 이제 뭐 이 저거죠, 이제 정비 쪽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조업 강국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강국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세계화 뭐 글로벌화 해가지고 공장들이 다 그 해외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 뭐 재벌 기업들 알잖아요. 뭐 삼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저기 베트남 같은데 인건비 조금만 싸면은 구미에서 이제 빼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제조업 자리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 요즘 또 보면은 이제 거꾸로 미국도 그렇고 이 공장들이 되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과거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뭐저 캐드라든가 기계 공작법, 요소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대로 공부를 해두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지금부터 하는 요 내용들은 단순한 어떤 이제 시험 공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일단 자기 자신이 나중에 2학년 졸업하고 시험 나갈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재료학에서 배웠던 이제 비틀림, 굽힘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가지고 축 설계라는 걸 하죠. 그다음에 이제 축 이음,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후륜 구동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 사례. 그다음에 이제 키라든가 핀이라든가 뭐 베어링 뭐 이런 요소들이 우리 자동차만 해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기계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기타 그 기아, 벨트, 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프링, 브레이크는 뭐 우리 이제 그 쉐시 쪽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재료역학적인 힘 분석하는 거예요. 마찰력하고.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배관용 기계여서 압력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나사 이 스크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두 개 있는데, 그 오른쪽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나사선이 파여 있는 길쭉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볼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끼우는 게 이제 너트죠, 그죠? 볼트와 너트,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이제 규격인데, 여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한 줄 나사의 구조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건 이제 한 줄 나사, 뭐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그 나사선이 이제 여러 개 동시에 파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줄 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피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은 진행하는 거리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치하고 또 다르게 이제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도 한 바퀴 돌릴 때 진행하는 거리인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 한 줄 나사 같으면은 한 바퀴 돌리면 한 피치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진행하는 거리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럴 때 그 한 바퀴 돌릴 때 진행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세 줄 나사다. 그러면은 이제 n 이퀄 3이니까 한 바퀴 돌리면 얼마큼 진행하느냐? L 이퀄 NP. 그죠? 그 한 줄 나사의 피치에
3배만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치와 그 리드가 한 줄 나사일 때는 이제 같고, 3줄 나사일 경우에는 피치가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드는 그 3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가 있으면 이제 골짜기가 있죠, 그죠? 루트 해가지고 루트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뿌리 또는 이제 골짜기에 뭐 골, 그죠? 파인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사산의 꼭대기 정상이 있죠. 그거를 이제 크레스트 정상,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산마루,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사산의 높이가 있겠죠, 그죠? 나사산의 높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랭크라는 게 있는데, 플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의 어떤 사면 길이, 기울어진 면의 길이, 그걸 이제 플랭크라고 합니다. 플랭크.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나사각이라고 있죠, 그죠? 나사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 나사는 거의 다 60도예요, 60도. 요거 이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 저 앞에 공부할 때 드릴 날에 저기 이제 그 각도 보게 되면 이제 118도, 기억납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각은 60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나사의 이제 지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작은 건데 골 지름이죠, 그죠? 골 지름. 그 다음에 그 산마로 크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 그 다음에 그 골지름과 바깥지름의 어떤 평균값인 유효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제 유효지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효지름.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피치, 리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나사각 60도, 그 다음에 이제 유효지름,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헬릭스 앵글이라는 게 있죠. 헬릭스 앵글. 그 나사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기울기겠죠, 그죠? 그 각도를 거기에 이제 그려놨어요. 헬릭스 앵글. 예. 여기 가파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헬릭스 앵글. 그것만 알면은 이제 나사의 일단 이제 규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사의 분류를 보게 되면 이제 체결형 나사 해가지고 몇 가지 뭐 미터식 나사다, 뭐 그 다음에 뭐 휘트워드 나사,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나사는 전부 다 미터 방식의 나사입니다. 거의 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단위 체계를 미터로 하면 되는데, 이제 쉽게 이제 바꾸기가 힘들어요. feet 또는 인치 뭐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정비 공구도 예전에 그 미국 있을 때 내가 이제 사보면은 대만 애들이 파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미터씩 한쪽은 이제 인치씩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 그 많이 쓰는 게 보면 이제 M12, M10 그죠? 미터씩이죠, 그죠? 뭐 10mm, 뭐 12mm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 보게 되면 이제 8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면 한 3mm쯤 돼요. 1인치가 25.4mm 나누기 8하면은 이제 8324 그죠? 3mm 또는 이제 16분의 1 아마 1.25mm 뭐 좀 그 미터씩하고 좀 다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자가 정비 하려고 이제 공구를 이제 빌렸죠. 이제 처음에 했더니만은 그 공구가 이제 두 줄이 들어있어요. 대만에서 온 건데 이제 두 가지 단위체가 다 들어있었죠. 이제 경제성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 공구를 사도 이제 두 벌을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차 안에도 그 이제 뜯어 보면은 두 가지가 미터씩하고 섞여 있어요. 그게 뭐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1980년대에 미국 애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 다 말아먹고 그 일본 애들이 거의 다 가져갔던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분류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체결용 나사의 어떤 표준 말고 이 동력 전달용 나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번 이제 그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의 분류 보면 체결용과 동력 전달용이 있는데 동력 전달용에서 이제 우리 그 기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각 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 나사. 그 나사산 모양이 아예 이제 사각형으로 그림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 사진이 있죠, 그죠? 이게 수동식 선반에서 저 손잡이를 돌리면은 그 이 공구대가 그걸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공구대라는 게 뭡니까? 이제 가공할 때 그 바이트 물고 세게 이제 버텨야 되겠죠, 그죠?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제 사각 나사가 실제로 이제 사용돼 왔었죠. 그 다음에 에크미 나사라는 게 있어요. 에크미 나사. 그거는 이제 그 모양이 이제 그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 그래서 뭐 여기 각도 계산하면 이제 30도, 29도 뭐 그러는데 요걸 이제 에크미 나사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공작 기계와 그 어떤 이제 동력 이송용. 아까 선반에서 보게 되면은 저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공구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에크미 나사도 뭐 결국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톱니 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 그림 보게 되면 톱니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그 바이스라고 있죠, 바이스. 여기 아마 실습실에도 하나 있는데 타이어 위에다 이제 설치해 놨는데 바이스라는 게 이제 돌려가지고 어떤 이제 공작물을 꽉 그 물리는 거죠, 그죠? 돌린다는 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압축을 한다는 거, 압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모양의 톱니 모양의 그 나사 모양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그 힘을 몰아서 이제 고정을 시키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 플랭크가 아주 길죠, 그죠? 이쪽으로 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톱니형 나사 한쪽 방향으로 이제 그 어떤 힘을 몰아주는 뭐 그런데 유리한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구에서 그 특별히 채택을 하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나사가 이제 맞물려 들어갔는데 틈이 별로 없어요. 틈이 끝부분을 그 뭐야 플랫하게 싹 깎지 않고 둥글게 그대로 놔뒀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갈 틈이 없죠,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구에 많이 채택하고 있는 특별한 이제 나사 형식입니다. 이 전구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역사가 그 뭐야 그 100년 전에 에디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뭐 그때부터 아마 채택이 됐던 걸로 이제 보면 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전구를 파는데 그 G에서 파는 제너럴 일렉트릭 그에서 파는 이제 전구들이 있습니다. 뭐 형광도 있을 거고 G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그 회사가 100년 전에 그 에디슨이 세웠던 그 회사입니다. 아직도 살아남아 있죠. 그 뭐 첨단 기술 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G가 특히 그 이제 그 항공기용 그 터보 엔진 뭐 이런 거 뭐 제작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 전구 쪽도 아마 이제 그 이 아웃소싱 해가지고 자기네 이름으로 많이 팔아먹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나사, 볼 스크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아까 뭐 사각 나사나 에크미 나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 볼 나사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공작 기계, 그다음에 로봇 기구 뭐 이런 데 사용하는데 정밀도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수명도 길죠.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도 굉장히 이제 부드럽습니다. 볼 스크루.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그
어떤 자동화 라인이다. 뭐 자동차 그 뭐 조립이라든가 또는 뭐 가전제품 조립하는 이런 자동화 라인 같으면은 이 엄청난 양의 이제 그 볼 스크루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뭐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직선형으로 뭐 로봇 그 요소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공작 기계도 물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화 라인 가보게 되면은 하여튼 이 힘 받고 뭔가 그 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정밀도를 요구하는 거는 죄다 이제 볼 나사가 이제 되겠죠. 음. 자, 요런 것들이 우리 그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예에서 어떤 텀니 낫의 특성이라든가 뭐 둥근 낫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뭐 동력 계산을 해가지고 뭐를 이제 계산해내라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공부를 했어도 틀리기 쉬운데 이런 건 딱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찍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자립 조건, 자립 조건인데 이거 이제 스스로 선다 뭐 이런 게 자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셀프 락입니다. 스스로 잠긴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와샤 얘기도 하겠지만은 나사 자체도 그냥 그 저기 풀리면은 곤란하죠. 물론 이제 그 이 진동이라든가 뭐 힘이 가해져서 풀리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 가만 놔뒀는데 좀 흔들린다고 해서 슬 풀려버린다. 그건 곤란하죠, 이제. 그래서 그 나사의 그 자립 조건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가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러한 조건을 자립이라고 한다. 또는 셀프 락. 락이라는 거 이제 요새 뭐 락다운 하게 되면은 막는다는 뜻이죠, 그죠? 락업 하게 되면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거예요. 교도소 수감인데 락업. 자, 나사를 풀어서 이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의 왼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나사 그 골이 헬릭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종이를 둘 말아 가지고 그 자족을 떠서 이제 풀어 보면은 오른쪽처럼 그냥 그 삼각형이 나와요. 이 종이를 그냥 말아 놓으면은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몸통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볼트로 보고 그 밖에 우리가 이제 너트가 그 저기 채우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람다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저기 이제 얘기했었죠, 그죠? 항상 그 저기 우리 그 뭐 기계 일반 기계공학 전반에 걸쳐서 골치 아픈 문제는 골치 아픔의 변수는 모조리 다 그리스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경사각이죠, 그죠? 경사각. 경사각인데 이거 헬릭스 각도예요. 나사 골이 이렇게 이제 둥글게 시간고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풀어서 그려보면은 일정한 각 람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트가 너트에 뭐 골이든 플랭크가 저렇게 얹혀져 있다는 얘기죠. 얹혀져 있는데 여기 이제 세워놨을 때 만약에 람다 각을 이제 쭉 이제 올리면서 너트와 볼트 사이에 이제 기름칠을 좀 했다고 칩시다. 그 너트가 이제 어떤 자중에서 이제 큐 이렇게 이제 그 누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돌릴 경우에는 P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람다 각을 서서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이 너트가 스르르 미끄러지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특정한 마찰각 로라고 합니다. 로, 특정한 마찰각 로. 즉 헬릭스 각도 람다를 증가시켜 보면은 특정한 이제 마찰각 그 너트와 볼트 사이의 마찰각 로부터는 이 상당히 가팔라져 가지고 너트가 자연스럽게 이제 미끄러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너트가 자연히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찰각보다 리드각이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안 미끄러지죠. 이때 그 마찰력은 마찰 계수 미우는 탄젠트 로 각도죠, 그죠? 아까 마찰각.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삼각형의 이제 탄젠트를 생각해 보죠. 그죠? 탄젠트 람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파이 d 2분의 l이죠. 그죠? 파이 d 2분의 l. 그게 위의 공식이에요. 거꾸로 이제 람다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크 탄젠트라고 해요. 위에다 마이너스를 냈는데 아크 탄젠트 그다음에 파이 d 2분의 l.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계산기에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 아크 탄젠트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사의 그 자립 조건인데 요거 이제 뭡니까 이제 로우가 마찰각이 리드가 그 람다보다 크다. 이게 이제 자립 조건이에요.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조건. 요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은 이제 내 설명 들었으면은 무조건 맞춰야죠. 자, 여기 나사의 자립 조건 셀플락 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의 효율 요건 n이 아니고 이제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 그리스 문자죠. 에타 요거는 이제 봅시다. 우리가 나사 여러분 많이 끌러봐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사가 내리 누르는 하중을 밀어 올리면서 투입한 일, 그죠? 나사 그 너트가 수직 방향으로 오르락내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꽉 채워져 있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내리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더 세게 죄거나 풀려면은 돌려야 되죠, 그죠? 돌리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저기 이제 경사각이 이제 굉장히 낮으면은 나사산이 굉장히 완만하면은 한참 돌려야 돼. 한참 돌려야 조금 올라가. 그죠? 이게 가파르면은 조금만 돌려도 이제 많이 쑥쑥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수직 방향으로 어떤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이거를 밀어 올리면서 밀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해줘야겠죠, 그죠? 에너지를 공급해줘야겠죠, 그죠? 그때 공급한 이제 일 또는 이제 에너지와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시를 돌려야 돼. 우리가 뭐 저기 뭐 스피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죠? 뭐 스파크플러그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경사가 저기 경사각이 작으면은 이제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는데 또 투입한 일 또는 에너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사각이 작으면은 완만하면은 효율이 낮습니다. 높으면은 효율은 높은데 힘이 들겠죠. 예. 그래서 경사각이 낮을수록 회전수가 이제 많아야 하며 상승 높이는 조금이다. 효율이 낮다는 거죠. 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타는 파이 d p분의 ql입니다. q라는 게 아까 그 밑에 그림에 있죠, 그죠? 너트의 자중이든 뭐 내리 누른 어쨌든 힘이 있다고 치고 그 힘에 대항해서 L만큼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한 바퀴씩 돌린다는 거죠. L만큼 이제 이동을 시켰어.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돌려야 되느냐? 그 P를 그 원주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작용하면서 한 바퀴 돌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효지름 기준으로 해서 파이 dE예요. P라는 힘을 가지고 파이 d만큼 한 바퀴 돌린 동안 돌렸다. 저 민속촌 가면은 그 이제 그 뭐야 말이나 노새 뭐 끌어다가 그 연자방아로 돌리는 거 있죠. 사람이 발로 하는 거 말고 그 한 바퀴 도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한 바퀴 이렇게 P 파이 d만큼 일을 했는데 수직 방향으로 어떤 이제 무거운 너트를 얼마만큼 여기서는 이제 피치만큼 그죠? L만큼 리드만큼 끌어올렸네 그죠? 그 비율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그 유효지름 DE는 ER이죠 그죠? ER 반지름 곱하기 이제 2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RP를 이제 따로 묶어내면은 P 곱하기 R 그 가해주는 힘하고 그 원점에서 어떤 수직거리 토크죠 토크 그죠? 그래서 2파이 T분의 QL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 공식은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그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 분의 탄젠트 람다. 요거 1보다 작습니다. 아니 뭐 효율이 1보다 작아야지 1보다 크면은 그 무한동력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탄젠트라는 함수는 그 밑변분의 높이가 그죠? 각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람다 플러스 로 하게 되면은 그 람다보다는 크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분모가 크니까 계산하면 이제 그 1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간단하게 이제 검토해 보도록. 자, 추력이라는 것은 이제 밀어주는 추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바이스, 앞찾기 등에 사용되는 나사로 적합한 것은 뭐냐? 그 톱니 모양 그 플랭크가 아주 긴 특별한 나사였죠, 그죠? 톱니 나사입니다. 톱니 나사.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풀어두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가 36mm인 세 줄 나사가 있다. 이 나사의 피치는 몇 mm인가? 리드가 36이라는 얘기는 한 바퀴 돌리면 36 간다는 얘기죠. 그죠? 36mm. 근데 세 줄 나사라는 거예요. 한 줄당 12mm씩 간다는 얘기죠. 그죠? 한 줄당 한 바퀴 돌리면은 이제 한 줄당 12mm만큼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치는 이제 12mm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리벳에 대해서 다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